바로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막힘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도 함께 놀던 공간, 함께 있던 시간, 함께 즐겼던 놀이, 그렇기에 익숙했던 냄새와 장면과 분위기, 바로 추억을 공유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품 역시 서로의 공통 분모인 추억을 다룹니다. 숨바꼭질, 구슬, 딱지치기, 땅 따먹기, 오징어 게임, 숨바꼭질, 말뚝박기, 고무줄. 40대 이상 아재 아줌마들에게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죠. 그 시절 아이들은 골목이든 공터이든 운동장이든 늘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앞서 언급했던 게임을 하며 서로 몸을 부딪히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돈도 안 들고 재료도 거의 필요 없었고 몸뚱이 하나만 있으면 됐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즐기는 컴퓨터 게임, 쇼츠 영상 보기 등의 놀이는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부모도 키즈 카페 같은 안전한 곳이 아니면 잘 놀지 못하게 하죠. 이런 현실에 대해 위험 역시 놀이의 중요한 가치임을 역설해온 놀이 전문가 편혜문 씨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난이도 있는 놀이기구를 타며 작은 위험을 경험하고 이겨내고 해야 실제 삶에서 그보다 더 큰 위험을 다룰 수 있게 되는데 부모들이 위험 그 자체를 차단시키려고 해요 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일선 학교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학생들은 아주 작은 갈등도 못 이겨내고 친구들과 쉽게 손절하는 현상이 많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팬데믹 때 학교 생활이 잠깐 멈추었던 기억에 덧붙여 몸으로 부대끼며 노는 놀이 문화의 부재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예전 아이들이 앞서 나온 다양한 놀이를 하며 여러 갈등을 해결하거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기회가 있었던 반면 요즘은 학원과 스마트폰에 치여 그럴 기회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건데요. 꽤 설득력 있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 예전엔 몸으로 노는 놀이에 익숙지 않은 아이도 깍두기라는 이름으로 배려를 받았는데 요즘은 뭔가를 잘 못하면 학생 아예 낄 자리가 없는 것 같더군요. 마침 오늘 우리가 만날 소설에는 대략 40년 전 억센 경상도 사투리 팍팍 쓰던 부산 남자 아이들 여럿이 등장해 그야말로 서로 몸을 부딪히며 함께 웃고 울며 때론 싸우고 때론 배려하며 진하게 우정을 쌓습니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예술도약사업 공모사업 선정 청소년 문화연대 키킥이 추진하는 지역 우수작가 응원 프로젝트인 독자들과 함께 문학 ING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문특강, 낭독공원, 라이브 연주, 테마 토크가 어우러지는 고품격 문학쇼 4인 4색 문화카페 임무극장 극장짓기를 맡은 철학자 안광복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고요. 오늘 행사장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는지요? 명절 연휴의 끝을 맞물린 주말 저녁에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작품은 이번 예술이 지역 예술 도약 사업에서 부산문화재단 추천을 받은 백일남 작가가 쓴 단편소설 썩은 다리 세 번의 눈물입니다. 이 소설은 백일남 작가가 2013년에 펴낸 첫 번째 소설집 자살 관리자에 실려 있는데요. 이 소설집 뒷표지에는 이런 소개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백일남 소설의 미덕은 그가 나고 자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꼼꼼히 수집해 소설 속에 만연해 놓은 데 있어요. 소설가 강동수 작가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설 첫 제목은 동네 시장 건물 옥상에 수십 년 동안 여러 가구가 모여 살았던 것으로 유명한 부산 진구 범천동 옥상 마을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곳이 소설 주인공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설 썩은 다리 세 번의 눈물은 작가가 실제 유년 시절을 보낸 1980년대 중반
부산중앙시장 일대와 그 주변에 흐르던 동천이라는 하천과 다리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순수함을 잃지 않은 어린 소년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함께 거리를 쏘다니며 놀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풋풋한 추억을 만들며 성장하는 과정이 그 시절 풍경에 대한 생생한 묘사. 그러면 니는 MBC 총령 어린이 회원해라. 그리고 이 정도는 타자 아이가. 저번에 최동원한테 잘도 삼진당하더만. 화장지가 왔습니다. 해질지음 친구 엄마들의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그리고 찰지고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통해 매력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맞나? 그러면 묻잖아. 나는 있다 이거. 어쨌든 이건 비밀이다. 알겠지? 야, 그 이사하고 셋이 비행기 하는가며. 그리고 이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눈물인데요. 실제 주인공은 작품 속에서 3번 눈물을 흘립니다. 한 번은 고향 옥상마을에서 근처로 이사간 뒤 느낀 옛 동네와의 왠지 모를 거리감 때문에, 두 번째는 친구들과 놀던 중 난생 처음 생과 사가 뒤바뀔 뻔한 사고를 겪으면서, 세 번째는 새로 사귄 이웃 동네 형들과 느닷없는 이별을 하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공연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백일남 작가는 이 소설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느낄 수 없는 80년대 당시의 순수와 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결성 과정, 이사와 전학으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토론할 소재를 제공한다. 이 소설은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메일 문학 배달 서비스인 문학집배원을 통해 소개가 됐는데요. 당시 문학집배원이었던 한창우 소설가는 이 작품에 대해 요새 젊은 작가들은 이런 촌스러운 것은 잘 다루지 않는데 의외라고 하면서, 하긴 우리가 아무리 세련된 척해도 아주 오랜 세월 촌스럽게 살아왔기에 이런 작가가 지금도 계속 나오는 거겠죠 라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 소개를 드리고 나니 어떤 작품이고 어떤 작가인지 살짝 감이 오시나요? 짧은 소개만으로도 도대체 어떤 작품일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앞서 썩은 다리 3번의 눈물을 쓰신 백일남 작가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보시니까 백일남 작가에 대해 충분히 아실 것 같나요? 에이, 그럴 리가 없죠. 지금 보시는 건 그냥 인터넷 클릭 한 번만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공식 프로필이니까요. 자, 지금부터 키킥의 문학 성금선생님이 비밀리에 확보한 작가님에 대한 특급 정보, 오늘 관객 여러분에게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본명 백일남, 한문으로는 도라지길 남자남, 그러니까 배도라지 남자. 야구와 영화와 바다 하면 떠오르는 또 롯데 자이언트의 가을 야구 진출 여부가 시민들의 초미에 받침 쌓인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태어나 지금껏 계속 살아온 부산 토박이. 좋아하는 음식은 밀면, 라면, 해산물. 특히 라면은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골라 먹는 면 종류가 있을 정도인 애호가.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첫째, 장편 역사소설 부모포 외관수사록의 개정판 발간과 영화나 드라마 제작, 두 번째 세계 여행, 세 번째 영화 감독 되기. 하루 중 밤과 새벽의 시간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해요. 잠이 안 올 때는 스스로 내리는 처방이 맥주 한 잔과 책이랍니다. 학창 시절 별로 공부 안 했는데도 성적이 쑥쑥 잘 나왔던 과목은 뭘까요? 국어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늘 진빙이었던 과목. 모든 작가들의 공통점이죠. 뭐죠? 수학입니다. 하지만 대학 20대 4번 아니면 5번만 찍는 4455 전법으로 엄청난 수학 점수를 득템하는 행운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112만 찍어서 망했습니다.
10대 시절 경험한 일탈 중 하나는 고3 여름 기말고사를 마치고 소주 2병 들고 산에 가서 혼자 마셨던 일. 완전히 취해 잠들었는데 불사 그 사이 장맛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술 냄새 폴폴 풍기며 온몸이 비에 홀딱 젖어 귀가한 고3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한편 소설과 이야기의 매력을 처음 느낀 것은 유년 시절 어머니가 사주신 60권짜리 3개의 명작 동화 전집을 접하고서부터, 그리고 초산 담임 선생님에게 글을 잘 쓴다는 칭찬을 듣고 작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달력을 받은 작가님은 그 매달 한 편씩 선생님을 찾아가 그동안 쓴 글을 보여드리는 성실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섭죠.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내공이 쌓인 글솜씨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혼자 기자, 편집장, 디자인까지 도맡아 신문을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는데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본인이 쓴 연재소설, 그 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 등으로 내용을 채워 만든 신문의 유료 구독자들은 모두 주변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 당시 발간 부스가 29였다고 하니 발간 즉시 완편이지 아니었을까요? 꿈에 그리던 작가 데뷔 소식은 게임을 즐기다 받게 된 신문사 전화를 통해서, 분명히 통화를 방에서 시작했는데 전화를 끊을 때 보니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방이 아닌 보일러실에 있는 시하는 경험을 해줬다고. 평소 생각해온 좋은 글의 기준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식적이지 않게 솔직하게 쓴 글. 그래서인지 작품을 쓸 때 등장인물에 최대한 몰입하는 스타일.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혼자 웃거나 울거나 때로 욕설도 하며 누가 보면 마치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감정을 표현하신다고 해요. 인생의 근거업적으로 삼고 작가 소개에 늘 인용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소설 몽테 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 에드몽 단테스가 남긴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어떤 희망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작가님. 네, 이 사람의 작품은 정말 재밌어. 그리고 백일남의 소설은 믿고 볼 수 있어.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소설 썩은 다리 3번의 눈물을 제대로 감상해 볼 시간입니다. 전문 배우들과 멋진 라이브 연주가 함께하는 생생한 낭독 공연인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썩은 다리 3번의 눈물. 사라진 마을. 부산 직할시 진구 범천일동 땡땡다시 땡번지 5통 6반. 그의 어릴 적 주소. 이 주소엔 그가 추억의 직할시와 5통 6반만큼은 사수해낸 기억력과 통 반보다 중요한 번지는 깡그리 잊어버린 모자란 기억력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가끔 그 주변에 갈 일이 있으면 이상한 나라에 온 마냥 신기하다는 생각마저 들곤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의 어릴 적 마을에 대한 기억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란 것이다. 여기서 입체적이란 의미는 공간에 관한 것인데, 남들이 가지지 못한 체험을 설명하려니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럴 땐 내가 겪었던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나면 사람들은 그제야 나의 입체적 기억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하곤 해요. 그러니까 1983년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사회 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모두 자기 집 주소를 암기하고 분단별로 한 명씩 학교에서 자기 집까지 약도를 칠판에 그려봐라.
성서초등학교 큰 길 하나 건너고 약국, 그리고 식당들, 시장 골목, 청강물시장 건물을 마주보고 중앙시장 건물. 다 그랬나? 중앙시장 이거 와이라노? 길이 생각 안 나나? 아니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그럼 우리 집하고 써야지. 그런데 우리 집에 가려면 더 많이 가야 되는데요. 중앙시장 건물에 집이 있구나. 아파트처럼. 그럼 몇 층 몇 호를 쓰고 우리 집을 쓰면 되겠네. 우리 집이 4층 위에 있긴 있는데요. 우리 집은 몇 호라고 안 부르는데요. 형과 건물이 몇 층까지 있는데? 4층이요. 그럼 옥상 위에 집이 있는 기가? 네, 여기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하지만 아이들의 주목을 받아서 빨개진 것이지 부끄럽지도 않았고 겁이 나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다만 내가 사는 우리 집의 특성상 그것을 약도로 설명한다는 건 초등학교 3학년의 뇌 용량을 초과하는 행위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을 옥상 위의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대답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형과 옥상 위에 집이 있다고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거 없어요. 선생님도 옥탑방 사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4층에 집이 억수로 많은데요. 병욱이하고 내하고 같은 동네인데요. 옥상 위에 동네가 있다고? 아, 그러니까 옥상이 아니고요. 동네인데요. 어. 옥상이 동네인데, 어. 그러니까 옥상이 어. 동네인데. 그럼 중앙시장 건물에 이렇게 이어서 크게 동그라미를 치고 그 4층 위 이제 됐지? 동그라미 안에다 약도를 마저 그려봐라. 그제야 4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입구에서부터 우리 집으로 가는 골목을 그려놓고 이웃집 김씨 할배 집과 철순의 집을 표시하곤 우리 집을 적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 진짜 몰랐네. 옥상 위에 마을이구나. 잘했다 배운 게. 들어가. 전 그때 옥상 마을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내가 살고 있던 동네가 옥상 위에 있다는 개념조차 가지지 않았기에 그 말은 대단히 낯설게 느껴졌죠. 동네나 마을이란 당연히 땅 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동네가 특이하게 옥상 위에 있었지만 그걸 옥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저 언덕 위 같은 위치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20년을 넘기고도 몇 해가 더 지나간 뒤 중앙시장 윗동네는 시장 건물의 철거와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철거되기 직전 스펀지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국내 유일의 옥상마을, 옥상 위에 마을이 있다 등으로 떠들썩하게 소개되었다. 정글 속 원주민을 바라보는 듯한 호기심과 막연한 아쉬움으로 가득 찬 카메라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채널을 돌려버렸지만 말이다. 눈물 한 번.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집이 이사를 했고 주소는 부산 직할시 남구 문현 이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옥상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도 집이 시장에서 약간 떨어져도 외워야 할 주소가 바뀌어도 학교 가는 길이 멀어졌어도 처음 그가 느끼는 변화의 감흥은 그렇게 크지 못했었다. 기껏해야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기 때문이었다. 병우가 분팔동에 깡패 많이 산다던데 괜찮겠나? 아, 새끼야 뭐라노? 아니다. 응, 많다던데. 하여튼 간에 이사가도 맨날 같이 놀자. 나는 기분이 좀 그런데 얘는 안 섭섭하나? 아 뭐 가깝다 이거. 가봤자 거기서 거기지. 그가 새로 이사간 곳을 통칭하는 범팔동은 예전부터 험한 동네로 소문난 곳이었다. 특히 이사간 집에서 100m쯤 떨어진 판자촌은 밤마다 붉은 등이 켜진 채 묘한 영업을 하는 집들이 들어찬 곳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 해도 이상한 곳이란 것쯤은 귀동냥이나 눈치로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다. 가끔 저 멀리서 술 취한 아저씨의 고함 소리나 나이 새끼가 임마. 여자의 앞다구니가
들려오기도 했다. 이사 간 지 사흘쯤 지나자 가슴이 갑갑한 것이 영 기운이 나지 않았다. 그에게 다가온 변화는 서서히 그를 올가매기 시작했다. 중앙시장 윗동네가 점점 그리워졌고 친구들은 점점 멀게만 느껴졌다. 하루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리감이 싫어서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원래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저녁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둑어둑해질 쯤 친구 엄마들이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친구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죠. 결국 혼자 남은 전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있는 우리 집을 바라보다가 불 켜진 중앙시장 건물을 터벅터벅 내려왔어요. 시장 사이를 한참 쏘다니던 저는 결국 이사간 범팔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옷집들을 지나고 잡화 가게들과 대포집 몇 개를 지나자 봉천을 가로지르는 썩은 다리가 나타났어요. 강가에 오자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죠. 그때 코에 밀려들던 냄새를 그는 잊지 못한다. 밑으로 흐르는 썩은 물의 냄새와 다리 양편으로 늘어서 있는 비릿한 생선 자판의 냄새와 그 옆에 자판에서 팔던 싸구려 명태 대가리의 찌짐의 냄새,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묘한 술 냄새 등이 뒤엉킨 좁은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이해 못할 거리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똥청강 때문이었다. 강이라고 해봤자 평소 강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똥청강은 분명 그가 살았던 중앙시장의 경계에 있었다. 썩은 다리를 걸어가는 저는 알지 못할 쓸쓸함에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하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올 정도였죠. 썩은 다리를 건너고 나니까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 착각이 들었어요. 사실 다리를 건너도 시장이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 좌판이 점점 없어지고 상가가 좀 더 많이 늘어선 것 말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다리 건너편은 이상하게도 어딘가 멀리 떠나온 듯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니는 어디를 그리 싹 돌아다니기라! 씻고 밥 물어. 그는 마당 수도가라 가서 물을 받아 천천히 얼굴을 씻었다. 분명 찬물인데 손가락 끝으로 미적지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아무리 찬물을 끼얹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솟아나온다. 그는 그게 눈물인 걸 확인하고 나니 더욱 서러워졌다. 이사를 가도 예전 집으로 돌아가려는 고양이 마냥 원래 동네가 그리웠다. 한참을 지나도 들어오지 않자 현관으로 나온 어머니가 그를 불렀다. 뭐하노? 안 들어오고. 니 와오노? 어디 가서 맞았더나? 아니 그게 아니라 와! 와! 아니 옛날 집에 똥청강에 다리 건너는데 그는 어머니 품에 안겨 참던 울음을 터뜨리고 흥설수설 중얼거렸다.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그걸 다 알아들었는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야가 이사하고 새집 경계하는가 봐. 괜찮다. 그는 그렇게 어머니 품에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될 때까지 울었다. 이사는 학교 입학 후 처음으로 겪었던 큰 변화였고 그걸 견뎌내기엔 그는 너무 어렸을지도 모른다. 살던 동네를 떠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서럽게 생각되던지 아직도 그는 그때를 생각하면 어쩌면 웃음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엄마, 오빠야, 옛날 동네 가고 싶어나. 하는 3살 어린 여동생의 당당한 말이 생각나 얼굴이 달아오를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다. 쪽팔리고로 눈물 한 번. 눈물 2번. 중앙시장과 썩은 다리 주변은 재밌는 곳이었다. 그는 학교를 마치면 철수 엄마가 하는 오뎅집으로 가 철수와 긴 오뎅 하나씩을 물고 시장을 그냥 쏘다녔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시장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의 싸움 구경을 할 수 있었고 시장에 아는 어른들을 만나면 이것저것 심부름을 해서 군것질거리나 푼돈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심심하면 썩은 다리 근처 동천의 길가로 가거나 다리 건너 이사간 집 주변의 기찻길, 지금은 기찻길이 없어졌다. 기찻길에 가서 찌그러진 동전이나 못을 주우러 가기도 했다. 분명 달라진 것은 그가 이사가기 전까지만 해도 가까이 가지 않았던 동천 주변으로 우리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점이었다. 그 당시 동천의 길가엔 쭈그려 앉을 수 있는 낮은 시멘트 블록과 가로수가 심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군데군데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죠. 바로 3-4m 밑으로는 검게 썩은 물이 잔뜩 흐르고 있었는데 태풍이 치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 술 취한 사람이 동천에 떨어져 죽거나 다쳤다는 식의 얘기들이 종종 들려왔었어요. 그래서인지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시장 친구들은 이상하게도 썩은 다리 근처에는 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저 또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며 동천 근처에 가지 않았는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님은 그런 위험이 도사린 곳에 함부로 가지 않을 것을 종종 훈육하곤 했었습니다. 다른 시장 친구들도 그런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쨌든 이사 때문인지 10살을 벗어난 11살이 돼서인지 그들은 두려움을 벗고 동천 주변에서 이사간 집까지 영역을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그런 와중에 원래 동천에 자리 잡고 있던 아이들과의 영역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처음으로 썩은 다리를 건너 놀기 시작한 곳은 다리 건너 오른편 길가에 있는 성동교회 주변의 공사장이었어요. 철수와 전 공사장에 돌을 주어서 미운 사람들을 욕하면서 동천에다 괜한 화풀이를 하곤 했죠. 김숙희 씹돼지 가시나 와 또 이봐라 그 가시나가 책상에 손 넘어왔다고 옆에 심이 부스직으로 시기 꽂은 거다. 와 완벽하게 묵었네. 그 가시나가 왜 맨날 지랄인데. 몰라 씹돼지 가시나 존나 재수없다 아이가. 씹돼지 쌍년아 이씨. 마, 네 우리 보고 욕했나? 처음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말일 거라 생각했는데 팍 하고 땅을 차는 소리와 함께 돌과 모래가 우리 쪽으로 날아와 고개를 돌렸어요. 새끼들이 욕하고 모른 척하면 그냥 지나갈 줄 알았나? 척 봐도 얼굴에 똥청강파라고 써있는 것이 이 동네 애들임을 알 수 있었죠. 네 누구들한테 욕한 거 아닌데. 너거들? 참나. 마, 네 몇 살이고? 학년. 이 새끼야, 5학년이다. 반말 하지 마라. 당황한 철수가 절 쳐다봤어요. 나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가만히 살펴보니 시비를 거는 녀석은 학교 운동장에서 몇 번 봤던 얼굴이었죠. 불현듯 운동회 때 나와 같이 달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뭐라노? 네 3년이다 이거. 학교에서 봤다. 내 말고 이 형님들은 5학년이다. 너그 시벌놈들 우리 동네에 와왔노? 4학년 새끼들이 광 멋지게 불까? 일단 5학년이나 6학년을 벗어나서 키나 덩치가 무식하게 큰 놈이었어요. 분명 상급상의 포스를 풍기기에 서열 정리가 되었고 몸의 덩치는 보기만 해도 기가 눌렀죠. 철수를 슬쩍 보자 벌써부터 팔다리를 덜덜 떨어대고 있었어요. 이 새끼들이 시장 새끼들이대. 저번에 우리 보고 지랄했던 새끼들하고 같이 있었을 게야. 4학년 밉살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동안 나와 철수는 눈치수로 튀자는 신호를 교환했다. 하나 둘! 야! 야! 같이 가자! 해봐! 저 새끼들 잡아라! 밉살이 소리치자 5학년 덩치와 옆에 있던 똘만 애들까지 한꺼번에 달려들었어요. 신발을 줍느라 고개를 숙여서 절 잡으러 오는 게 누구인지 몰랐었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덩치가 눈앞에 있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덩치는 멧돼지 마냥 달라들어 옷을 잡아치려 입고 전 안 잡히려고 몸을 옆으로 날렸어요. 그런데 그게 엉뚱한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학년 덩치는 내가 피하자마자 뭔가에 걸려 마냥 툭 넘어지더니
달려오던 힘을 못 가두고 길가 끝까지 굴러버렸어요. 모두가 쳐다보며 하는데 결국 길 끝에서도 서지 못하고 몸이 동천 밑으로 떨어졌어요. 하필이면 시멘트 블록이나 가로수가 없는 곳에 3-4m 밑으로는 시커먼 동천의 물과 그 물보다 더 시커먼 시궁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의 신발이 벗겨진 곳에는 철수가 낑낑대며 들고 왔던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 5학년 덩치는 그만 노리느라 발밑은 신경도 쓰지 않다 된통 당한 것이었다. 화장지가 왔습니다. 화장지가 왔어요. 물에 떨어지는 소리 났나? 4명은 동시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 라고 대답했다. 그때 그의 귓가에 방송 소리보다 더 작지만 씩씩대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다.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눈이 움직였고 좌우 1.0의 시력은 시멘트 길 끝에 가까스로 매달린 손가락을 발견했다. 아직 안 떨어진다. 자요. 괜찮나 행님아, 진짜로 죽을 뻔했다 행님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아니다. 행님, 니 때문에 살았다. 미안, 나는 욕하고 했는데. 미안. 아니 그게 아니고. 결국 그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생과 사가 교차하는 경험이었고 슬프다기보다 뭔가 뜨거운 울컥울컥의 감정이었다. 그런 그의 뒤로 철수와 똘마니들이 서로 미안하다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아, 실로 아름다운 화해의 장. 지구는 하나, 우리는 하나. We are the world. 그리고 화장지가 왔습니다. 화장지가 왔습니다. 어느새 썩은 다리를 건너 화장지 유역하가 우리를 향해 다가와졌었어요. 공장 도매가 두 번 가에 눈물과 함께. 직접 찾아주셔서 싸다고 인정되시면 한 다발씩 애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지가 왔습니다. 화장지가 왔습니다. 눈물 3번. 중앙시장파와 똥청강파가 하나 되는 위대한 사건이 있은 후 그들의 관계는 매우 끈끈해졌어요. 4학년 밉살의 이름은 이정도. MBC 청룡의 이정도 선수를 거론하며 자기 이름을 내세웠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그냥 조또란 별명을 불렸어요. 다음은 5학년 덩치 이름은 덕남이. 이름 그대로 덕이 철철 넘치는 그는 처음에 인상과는 다르게 무지하게 착한 형이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있던 날 똘마니 둘로 표현됐던 개성 약한 둘의 이름은 광래, 광수. 얼굴에 있는 점 하나 말고는 모두 빼다 박은 쌍둥이였는데 둘이 똘똘 뭉쳐 다닌다고 똘만이라며 정도가 약을 올리곤 했어요. 쌍둥이 형들은 둘이 붙어 있을 때나 존재감이 약간 드러나지 혼자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하루는 쌍둥이 형들 집에 모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중앙시장에서 썩은 다리를 건너서 바로 왼쪽 편의 골목에 그들의 집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앉기도 힘들 정도의 단칸 방이었죠. 광래 광수가 방에 들어가더니 이것저것 가지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일하는 공장에서 가져온 기다. 그것들은 말 그대로 불량식품의 진수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요. 왜냐면 불량식품도 나름 그 세계의 메이커가 있는데 그 메이커 식품을 다시 한번 베낀 제품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겐 그것도 간지덕지였죠. 쫀득이, 짠득이,
쫄뜨기? 내가 그동안 먹어본 쫀득이 중에 아무튼 제일 맛있다. 아폴로는 아니지만 아파치도 뭐. 이거 해피라면 우리 잘 안 먹는다. 너가 다 먹으라. 뭐 바보 쓸 때 끼리 먹는 거 아이가? 해피라면은 부사 먹어야 맛있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맞다. 그렇게 한